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박경숙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단순히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온 것뿐인데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은퇴하고 처음으로 제 삶을 즐겨보려 했는데 자식들이 제 인생을 통제하려 들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32년간 약사로 일했습니다. 큰 병원 소속은 아니고 동네 약국에서 근무했죠. 약사 면허를 따고 나서 직장 약국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에도 계속 일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일하면서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부했고, 약국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았지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65살에 퇴직했을 때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국민연금을 꽤 받는 편입니다. 매달 156만 원이 들어오니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거기에 남편이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받는 연금이 138만 원이니 둘을 합치면 매달 294만 원으로 노부부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67살로 아직 건강한 편입니다. 우리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0년 전에 분양받아서 이미 대출금은 다 갚은 상태입니다. 두 아이를 키웠는데 아들은 33이고 딸은 31살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고 지금은 각자 아이도 한 명씩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 결혼할 때 각각 5천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죠. 남편의 퇴직금은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자녀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이 나가고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제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자녀 결혼 자금 외에도 친정어머니 병원비로 3천만 원을 썼어요. 어머니가 치매로 3년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결국 남은 퇴직금은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생활은 안정적이었어요. 문제는 제가 갱년기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는 거예요. 65살에 퇴직하고 나서부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30년 넘게 약사로 일하면서 쌓은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들 만나고 문화센터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점점 의욕이 떨어졌어요. 집에만 있으니 남편과의 갈등도 심해졌고요. 남편도 퇴직 후 적응하느라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지난해 겨울부터는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밥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하루 한 끼도 거르기 일쑤였어요. 남편이 보다 못해 병원에 데려갔고 거기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갱년기와 퇴직 후 역할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찾아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태국 여행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화면 속 푸른 바다와 이국적인 풍경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해외여행을 꿈꿨지만 일과 육아에 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태국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했지만 제가 오랜만에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니 기뻐했죠. 여행사에 문의해보니 1인당 250만 원 정도면 10일간 태국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모아둔 제 용돈 통장에서 500만 원을 꺼내 예약금을 지불했어요. 여행 준비하면서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매일 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 일정을 계획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결국 작년 3월에 남편과 함께 생애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방콕에서 3일을 보내고 치앙마이에서 2일, 푸켓에서 5일을 보냈어요. 푸켓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가봤던 것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렇게 태국 여행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또래 부부들에게서 노후 여행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어요. 특히 베트남에 정년 후 3개월씩 머물며 지내는 부부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베트남에서 지내는 생활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계속 여행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베트남 다낭에 3개월 머물 수 있는 장기 체류 상품을 발견했죠. 가격은 1인당 600만 원으로 일반 호텔보다는 저렴한 레지던스 형태의 숙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금액이 필요해서 남편과 상의했어요.
남편도 태국 여행 후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금 중 1,200만 원을 꺼내 예약했어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낭에서 석 달을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그 결정이 자식들에게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로 화를 냈어요. 엄마 아빠가 미쳤어요? 그 나이에 무슨 3개월씩이나 외국에 가요? 거기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들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설득하려 했더니 오히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에 보태거나 노후 의료비로 모아두셔야지. 왜 그렇게 펑펑 쓰세요?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우리의 자유인데 말이죠. 더구나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준 부모였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서운했어요. 아들을 달래고 나니 이번엔 딸이 찾아왔습니다. 딸은 직접적으로 화를 내진 않았지만 교묘하게 저를 압박했어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병원 예약한 것도 잊어버리셨잖아요. 이러다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제가 한번 병원 예약을 깜빡한 거 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몰아가는 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주말에 두 아이가 함께 찾아와서 청천벽력 같은 제안을 했어요.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히 그 나이에 그렇게 큰 돈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냥 저희가 재산 관리를 맡아볼게요. 매달 생활비만 드릴 테니까 돈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돈 관리를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건지. 더구나 우리 재산을 자식들이 맡아서 관리한다니. 그것도 여행 한번 다녀온 게 이유가 되어서요. 자식들 말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으니 자신들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거였어요. 은행 통장도 공동 명의로 바꾸고 매달 생활비를 정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모은 6,500만 원짜리 예금은 자식들 명의의 신탁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독립성을 완전히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 돈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구나 베트남 여행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마저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남편은 항상 자식들 편이라 속상했습니다. 사실 여행 경비 1,200만 원은 우리 예금 6,500만 원에서 보면 그리 큰 금액도 아닌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제 우울증이 다시 심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태국 여행 이후 약도 줄이고 많이 나아졌는데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다시 침체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베트남 여행을 상상하며 설레던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몸이 아프거나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대하는데 저는 그저 인생의 황혼기에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자식들의 걱정도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셨을 때 비슷한 마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재산 관리까지 빼앗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딸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으면 우리가 가족 여행으로 같이 갈까요? 엄마 아빠랑 우리 가족 모두 다 함께요. 언뜻 들으면 좋은 제안 같지만 저는 그게 아니에요. 저와 남편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아이들과 손주들까지 함께 간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여행이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재산 관리를 맡기고 생활비만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제 의지를 관철시켜 계획대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올 것인지 이 문제로 남편과도 매일 다투고 있어요. 남편은 점점 자식들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늙었으니 자식들 말도 들어봐야지. 만약 해외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떡할 거야? 여행은 국내로 다니면 되잖아. 제주도도 좋고 강원도 바다도 좋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베트남의 따스한 햇살을 향해 있습니다. 또래 노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런 삶을 꿈꿨는데 말이죠. 요즘 밤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인데 왜 맘대로 쓰지 못하는지. 자식들을 잘 키워놨더니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그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빼앗기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판단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렇게 재산 관리를 넘기면 앞으로는 조그마한 지출도 자식들에게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힙니다. 68살이지만 저는 아직 제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특히 약사로 일하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기고 난 후 고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처음엔 다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홀대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더욱 불안해져요. 제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제 행복과 자유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저녁에 가족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는 게 참 복잡하네요. 젊을 땐 일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 시간과 돈이 생겼더니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진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자식들을 설득해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인생에 또 다른 즐거운 추억이 하나 생길 테니까요. 여러분은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제 의지대로 살아가시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